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공부의 비타민, 위타민 중국어의 틴틴입니다. 화면에 황금색 돼지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나이 전반생 드라마는 하지 않고요. 중국 춘절 특집편으로 수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춘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은 춘절입니다. 춘절은 봄의 절기를 뜻해요. 음력 1월 1일이죠. 우리나라의 음력 1월 1일 설날과 같습니다. 춘절은 중국어로 춘지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춘절에 대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풍습 알아볼까요?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화면 봐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복자를 거꾸로 붙이는 이유입니다. 복복자는요, 중국어로 후라고 읽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크리스마스 편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중국어의 문화현상 중 하나인 해음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글자의 음이 같거나 비슷하여 다른 단어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을 통해서 금기하거나 선호하는 단어가 생깁니다. 이 복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가서 보시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그러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어에서 거꾸로 되다라는 의미의 따오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다라는 의미의 따오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두 글자의 발음이 같아서 복을 거꾸로 붙이면 복이 온다는 의미가 된다고 해요. 이것 또한 해음현상 중에서 긍정적 해음현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따오. 자, 이게 거꾸로 되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따오후 하면 복이 거꾸로 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다오. 복이 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복을 거꾸로 붙임으로써 복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봤던 중국어 교재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 부분 한번 참고로 봐주세요. A와 B가 대화를 합니다. A는 외국 사람이었고 B는 중국 사람이었어요. A가 물어봐요. 为什么要把福字倒着贴呢? 왜 복자를 거꾸로 붙여야 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B가 대답합니다. 那是借用倒字取福到了这个含义. 그것은 따오라는 글자를 빌어서 빌어서 후다오러 복이 왔다라는 이러한 내포된 뜻을 취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도 한번 함께 봐주세요. 자, 그러면 왜 복자를 거꾸로 붙이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국 사람들이 춘절, 그러니까 설날에 먹는 만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인데요. 첫 번째 사진 보이시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만두의 사진입니다. 이러한 만두를 중국어로 지아오즈 이렇게 말합니다. 한자 도금을 그대로 읽으면 교자라고 하죠. 이 지아오즈는요. 북방 지역에서 많이 먹는 설날 음식이에요. 북방 지역이요. 그 다음에 왜 이 지아오즈 이러한 이름이 생겼는지 재미있는 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자 아래 설명 보시면요. 한자 한번 봐주세요. 除夕夜新年和旧年相交在子时称为交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除夕夜하면은 섣달 금음날 밤입니다. 신년 새해와 치우년 묵은 해가 쌍交서로 교차합니다. 언제요? 子时 12시 중에서 자시가 있어요. 자시. 자시는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를 말합니다. 새해와 묵은 해가 자시에 서로 교차를 한다. 이것을 청웨이 부른다. 찌아오즈라고 부른다고 해요. 방금 말씀드린 만두의 명칭 찌아오즈와 듣기에 조금 비슷하죠. 이 찌아오즈, 우리가 먹는 만두라는 이 명칭이 찌아오즈 이러한 의미에서 변형되어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설날에 먹는 음식 찌아오즈,
지아오즈의 명칭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탕유엔이라는 것이에요. 탕유엔. 자, 두 번째 탕유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딱 보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새알심과 비슷하죠. 자, 새알심입니다. 이 안에는 검정깨나 고기 등을 넣은 그러한 소들이 있어요. 안에 넣는 소는 다양하겠지만 보통 검정깨, 고기 등을 넣는다고 합니다. 남방 지역에서 많이 먹는 그러한 음식이에요. 북방에서는 지아오즈를 먹고요. 남방 지역에서는 이러한 탕유엔을 먹는다고 해요. 자, 탕유엔 발음 한번 봐주세요. 탕유엔. 자, 이 발음하고团圆이라는 발음 한번 봐주세요. 이团圆이라는 한자를 보시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가족이 한데 모이다. 화목, 단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탕유엔을 먹으면서 가족 간의 화목을 바라는 거죠. 이것 또한 해음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춘절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 지아오즈와 탕유엔 이것도 이제 더 정확히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 한번 봐주세요. 재미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붙여놓은 것도 볼 수 있고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식탁 뒤편에는 TV 화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춘지의 리엔환완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쓰여 있는 니엔이에판 이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12월, 음력 12월 30일 섣달 금음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는 저녁 식사를 니엔이에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지 흩어져 살던 가족들, 흩어져서 일하던 가족들이 이날만은 꼭 모여서 함께 니엔이에판을 먹는다고 해요. 오랜만에 모두 둘러앉아 가족의 정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때 먹는 음식은 아주 다양하고 많은데요. 지역별로도 틀리지만 지역을 막론하고 꼭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생선 요리예요. 물고기는 중국어로 유라고 말합니다. 왜 이 요리를 먹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해음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니엔니엔 요위라고 적혀 있는데요. 니엔니엔 하면 해마다예요. 위 하면 남다란 뜻이야. 남을 여자. 그래서 해마다 남는 것이 있다. 해마다 풍요롭길 바란다 라는 뜻에서 생선 요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생선, 물고기를 말하는 위와 남다라는 뜻이 위 발음이 같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어떤 지역에서는 닭 요리를 먹기도 한다고 해요. 닭은 중국어로 찌라고 읽습니다. 이것 또한 해음 현상을 이용한 것이에요. 차오지 하면은 닭고기 볶음 요리입니다. 옆에 보시면 따지, 따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일이 길하고 순조롭다. 모든 일이 길하고 순조롭길 바란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지자가 보이시죠? 지. 성조는 틀리지만 닭을 뜻하는 지 이거와 길하다라는 뜻이 지. 이 발음을 또 이용해서 이렇게 닭 요리를 먹으면서 길하고 모든 일이 길하고 순조롭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름은 춘지의 리엔환완회입니다. 줄여서 춘완이라고 하죠. CCTV에서 방송을 하고요. 1983년에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보신각 타종행사와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년 음력 12월 30날 한 번 방송을 하고요. 저녁 8시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 12시 반 정도까지 방송을 한다고 해요. 노래와 무용, 무술, 춤, 꽁트 등으로 아주 성대하게 꾸며지는데요. 그 해에 핫했던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고 그리고 각 예술계의 유명인들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앉아서 춘완을 함께 보며 음식을 먹고 즐깁니다. 그러다가 12시가 되면 새해를 알리는 종이 치는데요. 그 전에
11시 반쯤이 되면 남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폭죽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전의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폭죽놀이를 금지하는 곳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화재나 사고가 많이 생겨서 점점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1시 반쯤이 되면 남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폭죽놀이를 하고요. 여자들은 집에서 만들어 놓은 만두, 아까 말씀드린 지아오즈를 삶아서 먹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새해 종이 치면 함께 둘러앉아 이 지아오즈를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 풍습도 점점 보기 힘들어진다고 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연휴 기간이 되면 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집에서 둘러앉아 먹기보다는 이렇게 바깥에 식당을 찾아서 이렇게 편하게 먹기도 하고 또 해외여행을 즐기기도 하고요. 이 춘절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 점차 다양해진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은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중국 사람들이 춘절 당일날 하는 새해 인사와 그리고 세뱃돈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세배 하는 방법으로 인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어린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새해 인사를 드릴 때 우리처럼 이렇게 절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고요. 요즘은 전부 다 이렇게 목례 정도를 하면서 말로 신니하오, 신년快乐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을 중국어로 빠이니엔, 빠이니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리면요. 어른들이 아랫사람에게 세뱃돈을 주는데요. 세뱃돈은 중국어로 야수이치엔이라고 합니다. 야수이치엔. 이렇게 어른들이 어린 사람들에게 세뱃돈 주는 거, 이 문화는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세뱃돈을 줄 때요. 현금을 사용할 때 빨간 봉투에 넣는다고 합니다. 옆에 사진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왼쪽에 있는 것은 대륙에서 중국 대륙에 갔을 때 샀던 봉투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좀 작은 봉투는 돈전자, 지엔이 번체자로 쓰여 있죠. 이거는 예전에 홍콩에서 샀던 봉투입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봤어요. 이러한 붉은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붉은색 좋아하잖아요. 왜 붉은색을 좋아하냐면요. 복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해요. 그래서 붉은 봉투에 이렇게 세뱃돈을 넣어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뱃돈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축의금이나 어떤 축하할 일이 있을 때도 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서 준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흰 봉투에 넣어서 주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는 흰 봉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사용하는 그런 봉투거든요. 이 부분 꼭 주의해 주세요. 이 붉은 봉투를 중국어로 홍바오, 홍바오라고 합니다. 빨간 꾸러미라는 뜻으로 홍바오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즘 현찰을 들고 다니는 중국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고 해요. 대부분 핸드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갑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없어진다고 하네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만사 오케이라고 합니다. 세뱃돈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그러니까 메신저를 이용해서 세뱃돈을 준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오른쪽 아랫부분에 위챗, 그러니까 중국어로 말하면 웨이신, 그 표시가 보이시죠? 웨이신 홍바오라고 해서요. 이게 뭐냐면요. 중국의 SNS 서비스인 웨이신에서 2014년 1월 27일에 시작한 서비스로 웨이신으로 지인들에게 세뱃돈을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즘에 이 웨이신 홍바오를 아주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웨이신 홍바오를 이용해서 어떻게 세뱃돈을 보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중국인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웨이신으로 어떻게 홍바오를 보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왼쪽에 화면 봐주세요. 이쪽은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메시지를 쓰는 곳이고요. 여기 플러스라는 표시를 누르면 아래쪽의 이런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왼쪽의 아래쪽에, 왼편이 아래쪽에 이렇게 봉투 모양의 홍바오라고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오른편의 화면이 나타나요. 제일 위쪽에는 파 홍바오라고 해서 홍바오를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홍바오의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다는 메시지를 적는 거예요. 설날이라면, 세뱃돈이라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뭐 건강해라 등등의 메시지를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생일이다 라고 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등의 메시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을 누르면 홍바오가 상대방에게 도착합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해요. 우리와 비슷한 형태죠.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세뱃돈을 주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현금을 넣어서 홍바오를 손에 쥐어주죠. 그러면 아이들은 손에 무언가 쥐어지니까 훨씬 더 좋아한다고 해요. 어쨌든 상황에 따라 이러한 풍습이 변하고 있는데요. 종이로 만들어진 이런 붉은 봉투가 왠지 점점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춘절의 풍습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춘절의 풍습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춘절에 어떠한 인사를 하는지 간단한 몇 가지 인사법을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춘절에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신년 인사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신년 快乐, 신년 快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양력 1월 1일 설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때도 신년 快乐라고 인사를 하고요. 춘절에도 음력 1월 1일에도 신년 快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는 新年好, 新年好 이렇게도 말하고요. 过年好, 过年好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万事如意, 万事如意 많이 들어보셨죠? 만사 형통하세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恭喜发财, 恭喜发财.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표현도.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번째요. 年年有余, 年年有余. 우리 아까도 한번 봤었죠, 이 표현. 해마다 풍요롭길 바랍니다. 해마다 여유롭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우선이죠. 건강하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身体健康, 身体健康.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心想事成, 心想事成. 마음이 절실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표현이죠. 이 밖에도 신년 인사 표현법은 아주 많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인사를 할 때는요. 앞에 祝你 아니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얘기를 할 때는 祝大家 이렇게 말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 표현들을 붙여서 인사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춘절 관련 문화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춘절 인사 미리 드릴게요. 提前祝大家新年快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주일 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大家辛苦了，下次再见。